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은 큰 틀로 봤을 때 두 가지 섹터가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코스피의 반도체와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입니다. 크게 두 개로 축약하면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고요. 세 개로 축약한다라고 하면 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주식장입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향후 지금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항상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조정이 나온 이후 반등에서 과연 어떤 섹터나 종목이 올라갈까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. 저는 지금 현재 조정을 준 이후 반등에서는 단연코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뭐 HD 현대중공업을 제가 특히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었지만 HD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, 삼성중공업, 하나엔진, 뭐 세진중공업, 뭐 케이프, KSP, 뭐 태광, 성강밴드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을 좀 보되 제가 이제 방산주 현대로템이랑 하나시스템을 좀 눈여겨보면 좋다. 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방산이랑 조선,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혹은 HD 현대인프라코, 원래 이제 두산바켓까지가 3대장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냥 뭐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저는 두산바켓이랑 두산로보틱스가 이제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근데 합병하기 전에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뭐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두산바켓 알아서 잘 올라갔을 텐데 좀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두산바켓까지가 원래 3대장이었는데 지금 두산바켓은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. 뭐 합병 이후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병하기 전인 지금 단계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, 뭐 소형주로 간다라고 하면 DY파워나 진성TC라는 옵션이 있겠지만 뭐 역시나 저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가 가장 대표적이고 무난하게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거의 뭐 종식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뭐 재건주로서 건설기계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가장 저는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라고 보는데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은 큰 틀로 봤을 때 두 가지 섹터가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코스피의 반도체와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섹터가 증시 사이클에 맞춰서,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갑니다. 그 중간중간에 뭐 이번처럼 수출에 성공을 했었던 뭐가 있을까요? 식자재, 식품 관련된 종목들, 뭐 불닭볶음면, 삼양식품 이런 거나 뭐 아니면 김밥, K푸드, 그다음에 K뷰티,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번에 또 특히 부각을 받긴 했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항상 진짜 역사적으로 매번 움직였던 애들은 아니잖아요. 근데 사이클마다 매번 움직였던 건 세 개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. 크게 두 개로 축약하면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고요. 그 다음에 세 개로 축약한다라고 하면은 경기민감주입니다. 특히 자동차,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철강,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죠. 뭐 건설, 흔히 우리가 이제 서클리컬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순환을 도는, 경기 순환에 따라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이제 섹터가 크게 이제 좌지우지합니다. 근데 이제 한국장은 거의 이 두 개가 주도하고,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도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한국장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가 항상 가장 먼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입니다. 그러다가 반도체가 한 중간쯤 오르면 한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요.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때 제약바이오가 부상합니다. 제약바이오가 부상하는데 이때 반도체가 한 이 정도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이게 반도체고 이게 제약바이오입니다. 그럼 반도체가 이쯤 왔을 때 한번 쉬어요. 뭐 횡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. 이때도 얘는 가만히 갑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제약바이오가 떡상을 해요. 그냥 이제 반도체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. 진짜 엄청 급격하게. 그래 이제 반도체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요. 고점 뚫고 막 더 갑니다.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가요. 그러니까 사실상 키 맞추기가 됩니다. 반도체랑. 그럼 이때 요 시점에서 이 반도체 요 중간에 올라타는 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요 쉬는 구간에서 뭘 하냐면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지 반도체를 들어가지 않아요.
반도체가 더 간다 손 치더라도 뭐 10% 20% 막 더 가고 이런 수준이라면 제약바이오는 막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를 쳐버리고 일단 뭐 5연상 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뭐 경고받고 주의받고 하면서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완전 이제 수익률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 상승 치는 거 보면 반도체가 상승 상위가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싹 다 장악해버리고 돈이 죄다 이제 제약바이오로 뿜어져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가기는 해요. 실제로 그 증시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면은.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상 반도체가 이제 주도하는 장이 오다가 제약바이오 주도장이 온다. 그리고 이 시점 중간에서 후반 정도에 그 경기 순환주가 움직여요. 대략 그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쯤에서.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워낙 이제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. 당뇨 비만 치료제는 제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제 기준에서 항암 치료랑 ADC, 항체약물 접합체랑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는 CDMO 관련주가 가장 좀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. 그리고 개별주로 지금 톡신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는 휴젤, 이게 이제 개별주로서 굉장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외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그렇고요. 이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